날마다 날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날마다 날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날마다 날마다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오늘의 10분 시크릿 시작합니다. 30여 년 전쯤의 일입니다. 일주일에 $40의 고정급과 판매 배당을 받는 젊은 약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25년만 일하고 퇴직할 겁니다. 연금이 붙을 테니까요 하고 머피 박사님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박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당신의 약국을 경영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나오세요. 그리고 소망의 수준을 올리십시오. 당신 자신에 대해 꿈을 가지세요. 당신의 아들은 의사가 되고 싶어 할지도 모르고 딸은 음악가가 되고 싶어 할지도 몰라요. 자식을 뒷바라지하려면 당신의 지금 수입으로는 제대로 공부시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는 저는 약국을 차릴 만한 돈이 없는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머피 박사는 잠재의식에 대해 설명하고 소망을 잠재의식에 보낼 수만 있다면 잠재의식은 그 소망을 어떻게든지 실현시켜주는 것이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 후 약사는 자신의 약국에 있는 장면을 상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약병을 진열하거나 조제하거나 몇 사람의 점원이 자기 약국에서 손님과 상담하는 광경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많은 돈을 예금하는 것을 상상했습니다. 마음속에 그는 약국에서 일하고 있었으며 숙련된 배우처럼 주인공으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그런 것처럼 행동하면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잠재의식의 법칙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약사는 근무처에서 해고되고 새로운 체인점에 취직해 지배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일대의 지역구 지배인으로 발탁되었을 즈음에는 자신의 약국을 시작할 수 있는 돈이 은행에 예금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약국에 꿈으로 이룩한 약국이라는 상호의 간판을 붙이고 누구나 인정하는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당신의 소망의 수준을 끌어올리세요. 그렇게 되면 너의 믿음대로 되리라 라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무한한 부와 이어져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무한한 부를 잠재의식 속에 가지고 있는데도 부를 누리지 못하는 게 아닐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겨우 유지해야 할 정도의 돈을 원하지 말고 하고자 하는 모든 일을 할 수 있을 만큼의 돈을 원하십시오. 예컨대 당신이 새방에 살고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당신은 아마도 20평 정도의 내 집을 꿈꿀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렇게 인색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느긋하게 몸을 편안하게 하고 더욱 풍요로운 생활을 상상하십시오. 그리고 때때로 산책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반드시 당신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집을 몇 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주택 잡지를 들여다보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그곳에도 당신이 원하는 집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계속해서 간직하는 동안에 당신이 꿈꾸는 집의 이미지가 자리를 잡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A4 용지에다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이 이미 서 있고 그곳에 당신이 살고 있는 장면을 상상해 주십시오. 늦어도 몇 년이 지나면 뜻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집에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놀랄 겁니다. 사냥에서는 지상에서 50m의 거리에 있는 참새나 70m의 장소에 있는 꿩이나 쏘기가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더 멀어서 맞추기가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당신이 집을 갖고 싶을 때 잠재의식은 그 소원을 들어주는 데 있어서 그 집이 작은 집이건 큰 집이건 규모와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뜻을 크게 세웁시다. 상식에 어긋나는 것 같지만 잠재의식의 법칙을 알면 큰 집을 갖는 어려움이나 작은 집을 갖는 어려움이나 어렵기는 마찬가지임을 알 것입니다. 석유왕 프라그라는 자신의 성공 비결은 계획이 완성된 것을 머릿속으로 보는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람은 눈을 감고 거대한 석유 산업을 상상하고 기차가 레일 위를 달리는 것을 보고 기적이 울리는 것을 듣고 연기를 본다는 겁니다. 기도가 성취된 것을 실제로 그려보고 믿게 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실현시켜 주는 것입니다. 즉, 목표물을 명확히 상상하면 잠재의식의 기적적인 힘을 통해 그 대가를 돌려주는 것입니다. 사업에 성공한 사람은 이전부터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는 장면을 머릿속에 그리면서 그것이 실천된 광경을 잠재의식에 계속해서 심어넣어 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향해 이끌리듯이 나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또 위대한 학자가 된 사람도 한때는 교수 밑에서 적은 급료를 받으며 지내던 조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학자가 될 정도의 사람이라면 머리가 나쁘지 않을 테니까 다른 일도 찾아보면 있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정도 꾸릴 수 없는 적은 보수에도 불만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점심을 굶어가며 책을 사서 공부했던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위대한 학자가 되어 연구에 몰두하는 모습이나 학생들 앞에서 강의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기 때문입니다. 또는 자신의 연구의 성과가 잡지나 책이 되어 같은 학문을 연구하는 사람에게 읽히고 비평되는 경우에 스릴이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어느 분야에서나 성공한 사람은 자신이 활동하는 모습에 관해 미리 마음속에서 봤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결국 성공한 사람이란 자신의 사업이 번창하고 있는 상태를 미리 선명하게 그렸던 사람입니다. 외부의 상황은 마음속을 영사해내는 거울이며 따라서 외면의 행위는 내면의 행위에 따라서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상상하고 그렇게 느껴보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소망하는 기적이 당신에게 틀림없이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10분 시크릿.
우리는 반드시 성공할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만의 꿈과 소망, 목표를 항상 기억하시고 성공한 이미지를 자주자주 생각하고 느끼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생애 최고의 날 시작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